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토성뿐 아니라 목성, 천왕성, 해왕성, 다른 커다란 가스 행성들도 희미하지만 모두 고리를 갖고 있죠. 흔히 이런 고리는 중력이 강한 덩치 큰 행성들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태양계 끝자락으로 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구보다도 훨씬 작은 소행성 주제 주변에 커다란 고리를 두르고 있죠. 최근 천문학자들은 연이어서 태양계에 숨어있던 고리를 두른 두 소행성의 놀라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둥근 고리를 갖고 있는 놀라운 소행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소행성, 외소행성 주제 고리를 두르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왕성 너머 카이퍼 벨트에서 머물고 있는 외소행성 하오메아가 있죠. 길게 찌그러진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외소행성 주변엔 지름 4,600km, 두께 70km의 얇고 둥근 고리가 존재합니다.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서 크게 기울어진 궤도를 그리고 있는 소행성 커리클로도 대표적이죠. 2013년 천문학자들은 겨우 지름 150km 수준의 작은 커리클로 주변에서 심지어 두 개의 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안쪽 지름 780km에 두께 6km 정도 더 두꺼운 고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바깥 지름 808km에 두께 3km 정도 더 얇은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안쪽에 더 두꺼운 고리를 오이아포키, 그리고 바깥에 좀 더 얇은 고리를 추유라고 이름지었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소행성 주변의 고리들은 대부분 1cm 크기도 안 되는 작은 부스러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행성 주변을 두르고 있는 얇고 희미한 고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아주 까다롭습니다. 소행성 자체만 해도 굉장히 흐릿한데 그 주변 고리에 반사된 태양빛은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고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소행성이 태양계 바깥 훨씬 멀리 떨어진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그 별빛이 가려지는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죠. 앞서 2013년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커리클로가 먼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엄폐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커리클로 자체가 별을 가리면서 약 5초 동안 별빛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앞뒤로 두 번씩 총 4번 아주 잠깐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포착되었죠. 두 번은 별빛이 아주 살짝 가려졌고 나머지 두 번은 훨씬 많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은 커리클로 주변에 가늘고 두꺼운 고리가 하나씩 존재한다는 증거였죠. 별빛의 변화를 보면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별빛은 살짝 가려집니다. 이건 더 바깥에 있는 고리가 비교적 얇다는 뜻이죠. 반면 그 안쪽의 고리는 더 두껍기 때문에 더 안쪽에서 앞뒤로 별빛이 더 깊게 가려지는 구간이 포착됩니다. 이것은 분명 소행성 주변에 둥근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작은 위성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미 커리클로 주변에 크고 아름다운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이 소행성이 또 다른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그 광경을 바로 제임스 웹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번 제임스 웹의 관측 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커리클로 자체가 별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별빛이 가장 깊게 어두워지는 구간은 보이지 않죠. 대신 그 앞뒤로 얇은 고리가 별빛을 가리면서 잠깐씩 어두워진 구간만 보입니다. 이번 제임스 웹은 커리클로 소행성 자체와 그 주변 둥근 고리 사이 딱 그 절묘한 틈 사이로 배경별이 가려지는 것을 포착했다는 뜻이죠. 소행성 자체의 몸통과 주변 둥근 고리 틈 사이에서 벌어진 별빛의 엄폐를 포착했습니다. 제임스 웹의 시선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어도 절대 볼 수 없는 놀라운 우연이었죠. 한편 최근 또 다른 카이퍼 벨트 전체에서도 새로운 고리의 존재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명왕성 너머 궤도를 돌고 있는 외소행성 콰오아입니다. 지름 1000km 정도의 콰오아는 그 주변 14,500km 거리에서 궤도를 도는 또 다른 작은 위성 웨이왓을 함께 거느리고 있죠. 이번에도 천문학자들은 콰오아가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그 뒤의 별빛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콰오아의 몸통이 배경별을 가리는 순간 앞뒤로 아주 미세하게 별빛이 똑같이 어두워졌죠. 원래 천문학자들은 앞서 훨씬 큰 명왕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당시의 첫 번째 시도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양계 천체들과 배경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밀한 분석을 진행했고 정확히 콰오아가 한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죠. 이번 관측에서 천문학자들은 콰오아 주변
무려 지름 8,200km에 달하는 아주 커다랗고 얇은 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쿼어와 자체 지름의 7배를 넘는 정말 큰 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쿼어와의 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중심 천체에서 이렇게나 멀리 고리가 존재한다는 건 기존의 상식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심 천체 주변에 위성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중심 천체가 가하는 기조력, 차등 중력으로 인해서 위성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들이 고리를 이루게 되죠. 이처럼 위성이 중심 천체가 가하는 기조력으로 부서지지 않고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천체 주변 로슈 한계 주변에서 커다란 고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로슈 한계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면 중심 천체에 의한 기조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스러기들은 금방 다시 자체 중력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쿼어와에서 새로 발견된 고리가 쿼어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멀다는 겁니다. 쿼어와의 로슈 한계를 훨씬 벗어나죠. 일찍이 수십 년 안에 이 고리 부스러기들은 하나의 위성으로 반죽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쿼어와 주변 고리 입자들은 한데 모이지 않고 그대로 고리로 머무르고 있죠. 게다가 이번 관측 결과를 보면 쿼어 주변의 고리는 두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두께가 5km밖에 안 되지만 다른 한쪽은 거의 300km 두께에 달하죠. 아주 비대칭하게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새로 발견된 고리 입자가 진작 하나의 위성으로 반죽되어 있었다면 10km 정도 크기의 위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현재 쿼어와의 곁을 돌고 있는 위성 웨이왓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비대칭한 모습의 고리가 로슈 한계를 훨씬 벗어난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정말 수년 전에 벌어진 최근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막 생긴 고리의 모습을 운 좋게 잠깐 포착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위성들과의 궤도 공명 덕분에 이런 독특한 고리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어쩌면 애초에 기존의 관측에서 파악했던 쿼어와 자체의 밀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추정했던 쿼어와의 질량이 너무 지나치게 가벼웠다면 실제보다 로슈 한계를 더 작게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소행성, 외소행성 주변 고리의 존재는 단순히 그 고리 자체뿐 아니라 그 중심의 소행성, 외소행성의 보다 정확한 스펙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우메와 커리클로 외에도 태양계 외곽에서 최근 들어 고리를 갖고 있는 소행성들이 하나둘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곳으론 커리클로처럼 토성과 천왕성 사이 궤도를 돌고 있는 외소행성 키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론이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동안 키론의 앞뒤로 얇은 고리의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를 통해 그 주변 지름 600km의 얇은 고리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재밌는 건 지금까지 발견된 고리를 갖고 있는 소행성, 외소행성들은 모두 적어도 토성궤도 넘어 태양계 외곽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훨씬 안쪽에 있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에서는 이런 고리를 가진 소행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소행성 주변에 고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주변 고리들이 소행성에서 벌어진 충돌로 인해서 퍼져나간 파편들로 이루어졌을 거라 추정합니다. 태양계 안쪽 소행성 벨트에서는 소행성들이 훨씬 빠르게 맴돌죠. 따라서 충돌도 더 격렬합니다. 더 강한 충돌로 인해 파편들은 훨씬 빠르게 흩어져 버리고 안정적인 고리로 오랫동안 머무르기 어렵죠. 반면 태양계 외곽에선 소행성들도 비교적 느리게 충돌합니다. 충돌 이후 퍼져나간 파편들도 훨씬 오랫동안 소행성 곁에 붙잡힌 채 안정적인 고리를 유지하기 쉽죠. 또한 태양계 안쪽은 태양의 중력 자체도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흩어진 파편들이 소행성의 미약한 중력엔 붙잡히지 못한 채 그대로 태양의 중력에 끌려 흩어져 버릴 수 있죠. 적어도 토성 궤도는 벗어나야 고리를 두른 소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천체들 주변의 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대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소행성은 오래전 지구의 바닷물을 채워준 물의 기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임스 웹은 커리클로 관측을 통해서 이 소행성에 분명 얼음의 형태로 얼어있는 물의 존재를 확인했는데요. 커리클로 소행성 자체의 표면과 주변 고리에 반사된 태양빛을 분석했죠. 하지만 소행성 자체가 워낙 작고 또 관측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 물 성분이 정확히 소행성 자체만 있는 건지 아니면 고리에 더 많이 있는 건지 소행성과 고리의 물 성분의 함량을 따로 구분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트릭을 더 쓸 수 있는데요. 소행성 자체가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의 시야에서 봤을 때 고리의 기울기는 계속 변화합니다. 운이 좋다면 고리가 거의 완벽하게 누워서 아주 얇게 거의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도 누울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세로 고리가 누워있을 때 다시 한번 소행성을 관측한다면 이번엔 순수하게 소행성의 표면에만 반사된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고리에 반사된 태양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죠.
따라서 이를 분석하면 이번 관측으로 확인한 커리클로의 물 성분이 주로 소행성의 몸통 자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 고리에 주로 얼어 있는 건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 자체가 아닌 그 주변 고리에 더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린 드디어 오래전 지구에게 바닷물을 제공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더 확실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죠. 그간 우린 단순하게 과거 지구로 날아온 소행성 자체, 그 커다란 우주 돌멩이가 품고 있던 물이 지금 지구의 바다를 채웠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그 돌멩이 자체가 아니라 돌멩이가 두르고 있는 그 주변 얼음고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즉 오래전 태양계 가장자리에 잔뜩 숨어있던 얼음고리를 두르고 있는 소행성들이 먼 옛날 지구로 쏟아지면서 지금의 바닷물을 채웠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관측들은 모두 가야 위성으로 우리 은하 속 별들의 정확한 위치 주도를 파악하고 있는 덕분에 가능한데요. 아주 정확하게 사방의 배경 별들이 하늘에서 언제 어디에 놓였을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태양계 작은 소천체들이 정확히 어느 순간 어떤 별을 가리고 지나갈지 또 정확히 어떤 날짜, 시각에 우리가 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지 가장 최고의 뷰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천문학적 발견은 단순한 우연, 첫눈에만 기대지 않고 있죠. 아주 정확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바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계획과 놀라운 발견을 통해서 이제 우린 아직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지구의 생명 그리고 바닷물의 기원, 그 미싱 링크의 빈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가게 될 겁니다. 우주먼지연자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